김레아, 로지, 릴 미켈레. 사람이 아니라 가상인간입니다. 신한은행의 이 중간에 있는 로지, 이 친구가 나와서 모델로 CF를 찍을 때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여자분이 누구냐? 네, 올해 두 번째 22살 생일을 맞은 로지. 그리고 김레아는 LG에서 모든 제품을 소개하는 그런 가상인간입니다. 릴 미켈레, 인플루언서로 지금 팔로우가 300만을 넘고 연 수익이 130억 원을 넘는 그런 가상인간입니다. 로지도 우리나라에서 사이드에서 만든 이 가상인간으로 지금 벌써 CF가 10억을 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고 있죠. 가상과 현실이 만나는 이 메타버스. 이 메타버스는 어떤 것인가? 우리 여러분들이 설명해 준 것처럼 메타라는 단어와 유니버스라는 단어의 결합이죠. 이 메타버스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있습니다. 또 가상공간,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 또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배수민 소장님의 강의를 듣고 또 케빈리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이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실감 기술, 바로 이것이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타버스의 영역, 이 영역은 미국 비영리기술연구단체인 ASF, 미래 가속화 연구자단에서 규정한 메타버스의 영역입니다. 이 ASF에 의하면 증강현실, 가상세계, 거울세계, 라이프로깅 이 네 가지의 영역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그리고 가상인공간을 결합시키는 거죠. 이 가구회사, 예전에는 가구점에 가서 가구를 골라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내가 사고 싶은 가구를, 의자를 우리 방에 두면 어떤 느낌일까? 이걸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구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새로운 신차를 개발할 때 예전이면 설계도를 그리고 또 예전에는 이것을 시제품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증강현실을 통해서 이 부품을 만들고 이 부품도 이 홀로그램으로 해서 이것을 확대하고 또 이 양 360도를 돌리면서 어떤 부품이 문제인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가 하는 것들을 준비하면서 신제품을 개발하면 효율이 월등하게 뛰어나겠죠. 특별히 의학 분야에 있어서 이 증강현실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전에는 수술을 하기 전에 CT나 MRI를 찍고 이것을 분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선명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는 증강현실을 통하여서 이런 심장 수술을 해야 되면 그 부분을 홀로그램으로 띄워서 이 심장 그 부분만 아니라 360도로 돌리면서 어느 부분이 지금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는가를 의사 선생님과 모든 스태프들이 함께 보면서 그럼 이번엔 이런 기법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그러면 이런 도구들이 필요하다. 그럼 굉장히 안전하고 또 효율적이고 또 모두가 이 수술 프로세스를 알고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컨셉입니다. 지난 추석 때에 이심전의 세상을 떠난 김현식, 그리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전태관, 그런데 이들이 이 증강현실을 통하여서 함께 생존한 그 밴드와 함께 협연을 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아바그룹 이 결성한 지 50주년을 기념하여서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좀 이렇게 연로한, 근데 거기에 모션 캡처를 달고 이걸 안티 에이징으로 하고 이걸 가상현실, 증강현실로 돌려서 마치 예전의 목소리로 예전의 공연으로 하여서 참 많은 사람들이 추억에 적게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게 교육계에 들어오면요, 보시죠. 고래를 견학하려면 예전에는 바다로 가야 했고, 그리고 바다로 간다 해서 고래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또 고래를 만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면 위로 뛰어오지 않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캄캄한 화면이 아닙니다. 자, 대낮에 밝은 창에 있는 이 체육관에 이 아이들이 모여 있고 이곳에서 증강현실을 이용하여서 이 고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서초구 삼성동에 있었던 디스플레이, 여러분 이것은 안에 물을 넣고 모터를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증강현실을 통하여서 생생하게 이 상황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죠. 이게 바로 증강현실을 이용한 메타버스의 역할들일 것입니다. 라이프로깅,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SNS, 여러분 이 SNS는 시간 낭비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생활들을 기록하고 또 내가 스스로 SNS에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나의 모든 생체 기록들이 또 남겨지는 것, 이것을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죠. 거울 세계라고 하는 영역은 이건 조금 복잡한 개념인데 좀 쉽게 말하면 온라인으로 우리가 쇼핑을 하고 온라인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게 지금 안 넘어가고 있는데요.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내가 가보지 못한 도시, 내가 가보지 못한 나라, 예를 들면 핀란드 헬싱키에 간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이 에어비앤비를 통하여서 만나지도 않고 그곳에서 숙소를 정하고 내 취향대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또 이 배달 음식, 이것 또한 이 거울 세계, 온라인을 통하여서 경제 활동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메타버스를 테라포밍, 여러분 이 테라포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행성을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자, 이 가상세계, 이 메타버스 이 세상을 사람들이 더 머무르고 더 안전하게 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작용들을 수많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 부분에 더 적극적이죠. 여러분, 이 버버리 회사는 전통적으로 명품 회사입니다. 고객들이 매장에 와서 자기의 취향대로 의복을 그리고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구입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락다운이 걸려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이 메타버스를 통하여서 이 제품들을 신제품들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버리 회사가 우리는 이제 메타버스 컴퍼니로 간다. 우리는 IT 컴퍼니로 간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많은 채널들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메타버스 교회 학교라는 책을 지난 7월 8일 날 출간을 했는데요. 2주쯤 지나서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월간 불교 문화에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에게 전화 갈지 모르겠습니다. 왜 전화했던가요? 월간 불교 문화에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그렇게 좀 이렇게 전화 오면 이렇게 잘 응대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저는 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불교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느낌입니까? 여러분, 불교하면 이렇게 산에서 속세와 단절되고 혹은 병면 수행하고 그런 것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디지털로 이 불교가 무장을 하고 이 디지털로 이 사람들과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의 교리들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단들이 메타버스나 IT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죠. 이미 유튜브는 거의 많은 이단들이 자기들의 콘텐츠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도 이 이단들이 자기들의 교리 또 자기들의 어떤 주장들 그런 홍보들을 아주 교묘하게 펼치고 있고 또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 메타버스의 특징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안에서 교회 학교와 메타버스 안에서 여러 가지 복음의 활동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그런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도로, 로마 시대의 헬라어, 이것은 군사적 목적, 상업적 목적, 법률적인 목적으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의 도로로 복음이 그리고 헬라어를 통하여 복음이 성경으로 쓰여지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처음에는 면죄부를 찍는 일에 엄청나게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반박문과 또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과 루터 여러 저작들이 이 구텐베르크 인쇄술을 통하여서 전 유럽에 퍼지면서 이 종교개혁이 가능했죠. 루터 이전에 휘스나 위클리프가 있었지만 그들의 저작이 퍼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찻잔의 태풍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매체, 도구들을 활용할 때에 구원의 역사,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의 플랫폼,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플랫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먼저 성도들의 플랫폼, 성도들이 모이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쓸 수가 있겠죠. 제 책에서 줌1학교라는 컨셉을 이야기했는데 이 컨셉을 경산중앙교회에서 받아서 매주일 밤 8시에 전 교인들이 여기에 참여합니다. 작게는 120, 많게는 200가정이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여서 서로 게임도 하고 또 서로 퀴즈도 풀고 우리가 한 교회다. 여러분, 예전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서로 개인적으로 또 기관이면 기관 이렇게 분립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 플랫폼을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주일 밤 8시에 보통 그때는 TV 보거나 치킨 먹거나 그렇게 하는 시간에 교회와 연결되어져서 각 가정에서 함께 가정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하는 플랫폼들로 만들고 또 함께 이 공동체성을 느꼈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탈교인들, 가난한 성도, 그리고 또는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 이들도 복음을 받아야 되고 이들에게도 복음의 회복이 필요한데 이 플랫폼을 통하여서 그들이 교회에 못 와도 그들이 목사님을 만나지 않더라도 이 플랫폼을 통하여 복음과 또 이단의 잘못된 것들과 그런 부분들과 또 깊은 상담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교회로 회복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은사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 악동 뮤지션 우리 몽고 선교사님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습니다. 저도 이렇게 섬기고 있는 우리 코스타에서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냐면 코스타 갓 탤런트. 그러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은사들을 여러분 코스타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마다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들의 장기를 표현하는데요. 오프라인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각자 다양한 재능들을 촬영하고 찍어서 이것을 함께 플랫폼에 모아서 이것을 시상하고 또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작년에 굉장히 히트를 쳤던 벌새라는 영화, 이 영화 큰 내용이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의 평범한 일상. 그런데 이게 전 세계 영화제들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웹툰, 여러분 이것이 지금 또한 또 새로운 K 웹툰으로 이 세계의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 만화가 되려면은 신인 공모전에 당선돼야 됐죠. 하지만 이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림을 그려서 올릴 수 있습니다. 저 신인 작가 코너에. 그럼 그것에 사람들이 평판이 좋으면 정식 작가가 되죠. 자, 이런 플랫폼이 저는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은사를 가지고 있는 많은 학생들, 많은 청년들, 이들이 자기들의 은사를 표현할 수 있는 플랫폼, 이런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국민일보 같은 이런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CCM 콘서트 또 CCM 사역자를 발굴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을 활용하여서 그림이면 그림, 사진이면 사진,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능력들을 함께 모아서 이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플랫폼들로 만들고, 그리고 이 플랫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연결하고 구동하는 것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구성되지 않고 주일학교가 가동이 되지 않는 그들을 섬기는 그런 공동주일학교, 공동유아타가의 개념으로, 그리고 청년이 없는 그런 교회들이 훈련이나 제자 훈련이나 또 여러 가지 티칭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 그리고 연합수련회 캠프, 저는 7월 달에 온라인 글로벌 캠프들이 저희들이 진행했는데요. 실제로 전주에서 한 교회에서 캠프를 진행하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미얀마, 여기에 120개의 학교와 교회 1,700명과 국내에 12개 35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정말로 글로벌하면서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 캠프들도 이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6번, 교육 콘텐츠 뱅크. 지금 이 메타버스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자 교회에서 지난 주일날, 각자 교회에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그때 했던 교육 콘텐츠들을 뱅크처럼 모아서 누구든지 와서 열람하고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할들이 아닐까. 우리 교회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하고 캐변에서 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메타버스는 공유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가 될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각 교단에서 총회 교육도 활동하지만 그런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이런 교육 콘텐츠를 함께 모아서 이것으로 서로 함께 또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이 방송을 들으시고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체인지, 지금 이 변화 시기는 바로 찬스, 기회의 시간이다라는 걸 생각하면 좋겠습니다.